오세훈 서울시장이 좀 본격적으로 이제 등판을 예고하는 것 같아요. 네. 강북 지역 재개발 관련해서 강북의 정치인들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발이 안 된 건 다 니네가 발목 잡아서야라고 공격을 했는데 네. 여기에 이제 강북 지역 정치인들 중에 서울시장을 출마하려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잖아요. 네. 다 발끈하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강남에 투자하는 거 반만이라도 강북에 정성을 쏟았다면 훨씬 잘 됐을 텐데라고 하면서 지금 설전이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장 나오려고 약간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그분들이 누구죠 대략? 아까 그 중랑에 박홍근 서영교 중랑. 의원 있고 그리고 네. 은평에 박주민 의원 있고 박주민. 그다음에 성동에 전현희 의원 있고 정원호 구청장 있고 뭐 홍익표 전 의원. 홍익표 의원은 지금 뭐 서초에 있긴 하지만 있고. 원래 이제 저기였죠. 성동이죠. 네, 성동에 네. 있다가. 몸 푸는 분들이 많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먼저 선제 공격을 좀 날렸다. 예. 그리고 박용진 전 의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때문에 강북 개발 안 되는 거다. 네. 본인이 의사를 밝힌 적은 없는데 그 설문조사에 보면 한 4위권으로 박용진 전 의원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민주당 안에서. 전 의원은 아마 출마를 공천이 쉽지 않을 거다. 아니요, 공천이 아니라 본인이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본인이 안 같아요. 하려고 할 거다? 여러 가지로 여력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근데 예. 이거 오세훈 시장 한마디 해야 될 건 예. 있는데 이분 직업이 서울시장이에요. 그렇죠. 세 번 하고 나서 쉬었다가 지금 네 번째 하고 있잖아요. 네. 또 다섯 번째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오세훈의 서울시의 20년이 뭐가 바뀌었어요? 본인- 한강버스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봐봐요. 제가 이 사람이 생겼는데. 강북 지역에 대한 정치인들이 비판하는 걸 보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 예. 한강 버스 같은 소리 하고 있다. 그러니까 헛발질 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강남의 토제 그것도 네. 어떻게 했습니까? 헛발질하다가 고개 숙이고 사과이고 철회했잖아요. 한강 버스도 자신만만하게 하더니 뭡니까? 그러니까 오세훈의 시정이 이게 서울 시민에게 도움이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출발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서울 시민들은 왜 이렇게 여러 번이나 뽑아줄까요? 관성 같아요. 근데 그걸 보면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번 선거에 국민의힘에서 오세훈 말고 다른 누구를 내세울 것이냐 누가 있어요? 나경원 의원이 있죠. 나경원? 아니, 일단 전제가 네. 오세훈 시장이 나가시겠다고 하면 네. 경선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오세훈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이렇게 질문이 나와 이제 그 제가 대답을 내부에 하는 누가 거죠. 있는 거 있어요? 아니 우리 뭐 디폴트로 몇 분 나오잖아요. 누구요? 나경원 의원 항상 서울시장에 대한 꿈을 갖고 계신 예. 분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 조은희 의원 아. 이해운 전 의원 뭐 조정훈 의원 아하. 이런 분들 얘기가 나오죠. 아. 당연히 도전자는 많이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이제 현직 그리고 5선을 바라보는 분이 출마를 하겠다면 네. 경선을 한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이길 수가 있겠느냐라는 차원으로 본다면 의미가 어렵다. 없는 얘기일 수가 있다. 가능성이 높다. 오세훈 후보가 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출마하냐 안 하냐가 네. 제일 중요하다. 예,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오세훈 시장 이제 4번 했는데 처음에 두 번째 할 때 사퇴하고 주민투표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재보궐로 복귀해서 이제 한 번 더 한 거잖아요. 근데 뒤에 두 번은 뭐 앞에도 그랬습니다만 대진운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 공천을 잘못한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송영길 대표였고 59대 39예요. 인천에서 하고 있던 분이 갑자기 그렇지. 오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렇고 그 저는 그 LH가 터져가지고 부동산 민심이 제일 안 좋았을 때예요. 거기다가 이제 박영선 전 장관이 이제 나왔었는데 그때도 저는 별로 그게 가장 경쟁력 있는 공천을 한 건 아니지 않았나라는 제대로 생각이. 민주당이 경쟁력 있는 후보 내보내면 네. 아마 이길 거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누가 있을까요? 판이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보는 건데 이거를 좀 그렇게 하면 어쨌든 대진운이다. 제가 봤을 때는 대진운이 더 좋았다라는 거고. 오세훈 시장 전형적인 운칠 기삼의 그 표본이네요. 근데 근데 요즘 민주당이 많이 누가 나온 있는데요? 얘기는 뭐냐면 대진은 둘째 치고 가네. 이재명 대통령 빼고. 고건 박원순 이런 분들이 이제 민주당에서 공천한 서울시장. 서울시장인데 여의도 네. 출신이 없어요. 그래서 기업인. 그래서 뭐 기업인 얘기도 뭐 나오는 것 같고 제3의 인물도 나오는 것 같고 아니 그런 면에서 여의도랑은 좀 거리가 먼 뭐 정원호 구청장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네.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뭐 박주민, 정원호 두 명이 제일 이제 일단은 투톱인 것 같고요. 근데 나머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어떤 구도랑 프레임으로 잡을 거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오세훈의 경쟁력은 반은 대진운에서 나왔다라고 저는 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과연 부동산 가격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집값에 기름 부었던 사람이 오 시장이라면서 적반하장도 유분수, 마치 방화범이 불 끄는 소방수를 나무라는 격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오 시장은 최근 이탈리아 출장 중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등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에 대해 의지는 분명히 있는 듯하다면서도 30조 원이 넘는 추경을 하고 20조 원 가까이 시중에 풀겠다는 정부를 보며 과연 부동산 가격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마치 방화범이 불 끄는 소방수를 나무라는 격입니다. 지난 2월 오 시장의 토지거래 허가제 졸속 해제 이후에 서울 집값 상승률은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가뜩이나 윤석열 정부의 선심성 부동산 정책 때문에 상승하던 집값에 오세훈 시장이 제대로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전현희 의원은 새 정부 흠집 내기에 급급하기 전에 제 눈에 들보부터 살펴보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준호 의원도 오 시장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오 시장이 불을 붙인 서울 부동산 거래 시장은 국민주권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에 이 조정 국면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비판을 하려거든 현실을 정확히 알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